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한국 공군이 대지와 대항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빠르면 2025년 FA-50에 통합해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고 밝혀 폴란드가 도입하는 FA-50PL에도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지난 2007년에 초음속으로 작동하는 대한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지만 개발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는 드물어 어디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나 지난 2022년 2월에 이미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전력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초음속 미사일 개발 상황은 잘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번에도 지상발사형으로 개발한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공중발사 버전을 개발 중이며 빠르면 2025년에 FA-50과 통합해 시험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통해 이전받은 P-800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인도가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의 공중발사 버전인 브라모스 M에 가까운 크기인 약 1.5톤 정도의 사거리는 550km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KVLS-2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정발사용 초음속 미사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될 공중발사 버전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대지 공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로 이미 관련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마치고 각종 시험에 사용되는 프로토타입의 제조가 시작되었다고 언론에 설명해 공중발사용 초음속 미사일이 FA-50에 통합된다면 FA-50은 강력한 펀치력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아마도 KF-21의 탑재 예정인 국산 대한미사일은 이것을 통합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KF-21로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2030년대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하이코어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코어는 현재 연구 개발 단계이며 마하 5.0 이상에서 작동하는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상체를 2023년까지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에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체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개발에 성공하면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수출뿐 아니라 KF-21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보도자료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들여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외신들도 공개된 유도탄의 이미지는 사거리 560km를 가진 엔비디에이사의 스톰섀도우와 로키드 마틴의 AGM-158 제즘과 비슷하며 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접이식 주익을 갖춘 순항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사거리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에 대한 정밀 공격이 가능하다고만 언급했지만 국내 언론들은 F-15K에서 운용 중인 사거리 500km의 KEPD-350과 동등한 사거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스톰섀도우나 AGM-158과 맞먹는 사거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우리나라는 KF-21의 무장을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과 대레이더 미사일 및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렇듯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KF-21의 국제 경쟁력은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극초음속 무기에 대처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최신 LTAMDS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지상 배치형 방공 시스템이라고 하면 미국 레이시온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위협의 진화에 맞춰 개량이 계속되고 있어 개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높은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설계 자체가 낡았고 업그레이드도 한계에 달해 미국에서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방공 시스템은 관제 장치와 레이더 및 요격탄 등으로 구성되는 패키지 단위의 개발이 아니라 각 구성 요소를 별도로 개발하여 통합방공 미사일 방어지 휘통제 시스템인 IBCS에 접속하여 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레이더를 LTAMDS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ANMPQ-65 레이더는 레이더 어레이가 일면에서 특정 방향만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TAMDS 레이더는 페이지드 어레이 안테나를 3개 갖추고 있어 전장에서의 사각지대가 없어졌다고 레이시온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LTAMDS 레이더는 주 레이더 어레이의 출력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질화갈륨 기반의 반도체 송수신 소자를 채용해 위협 검출거리나 정확도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탐지거리가 100km 이상이라고 말할 정도밖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LTAMDS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패트리어트의 해외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레이시온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사는 이미 폴란드가 LTAMDS 판매를 미국에 타진했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일본 정부도 방위력 정비 계획에 맞춰 LTAMDS 취득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은 LTAMDS 6개를 도입하기 위해 2019년에 레이시온과 3억 8,300만 달러에 계약했고 현재까지 5기가 인도되었습니다. 현재는 LTAMDS의 초기 작전 능력 획득을 위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IOC 획득은 최소 2023년 말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국 제품의 수출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IOC 획득 후가 되기 때문에 FMS를 통해 동맹국들에게 LTAMDS의 판매 준비를 마치려면 2025년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동맹국으로부터의 구입 요청이 있으면 미 국무부에 의한 법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1년 정도 걸리고 FMS 방식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면 레이시온의 발주가 시작되고 고객의 LTAMDS 납품이 시작된다라는 흐름을 생각하면 실제로 일본이 LTAMDS를 도입할 수 있는 시기는 203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사일 방어가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LTAMDS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빠른 판매 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신형 탄도미사일로 그리스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1일에 그리스가 에게해 섬들의 무장화를 추진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스는 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테네 공격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프로스는 196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지만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 간 갈등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1974년 키프로스의 반터키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하자 터키 정부는 터키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키프로스 북부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현재 에게해 섬들은 그리스에 귀속되어 있으며 로잔 조약과 파리 조약에 따라 비무장화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키프로스 위기 이후 그리스는 튀르키예가 다네루스의 협과 보스포러스의 협의 비무장화를 상쇄하기 위해 몽트레 조약을 맺었고 몽트레 조약으로 두 해협의 관리권을 튀르키예가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도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몽트레 조약으로 일반 상선의 항행은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군함의 항행은 튀르키예 정부가 제한할 수 있어 그리스도 에게해 섬들에 대한 무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의 일방적 해석일 뿐이며 조약 관련국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는 키프로스 문제와 이이지 문제 등으로 그리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튀르키예에게 에게해 무장화는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비무장화 의무를 지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조약 관련국들에 의해 별다른 논의 없이 흐지부지 됐으며 그리스는 튀르키예의 요청을 무시하고 섬에 군과 국경경비대를 배치하고 이스라엘의 협조를 얻어 에게해 섬의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튀르키예는 극비리의 개발을 추진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타이푼의 시험 발사를 10월에 실시했으며 아테네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의 등장에 그리스는 공포를 느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리스가 조약으로 제한된 에게해 섬의 무장화를 추진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스는 F-35A 도입에 실패한 튀르키예의 약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한 F-16CD 업그레이드와 라팔 및 F-35A 도입 등 잇따라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F-35 프로그램에서 추방당한 튀르키예에게 F-16V 판매를 제안했지만 미 의회에 막혀 진전이 없으며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및 무인 항공기 등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영공방어는 러시아제 S-300 및 토르와우-4 그리고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호크로 구성되어 있어 미사일 방어에 대응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100발 가까운 미사일과 무인기에 의한 대규모 공격이 현실화되고 있어 타이푼이 실용화되어 양산화되면 그리스의 위협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과연 그리스가 튀르키예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